자, 이제 3장에 보면 논리적 이해라는 부분이 있어. 자, 3장의 논리적 이해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논리적 이해란 어떤 유형을 말하냐? 순서 배열 문제, 또 문장을 연결하는 거, 삽입시키는 거 있죠, 그죠? 또 흐름과 불일치라고 해서 문장을 빼야 하는 경우. 자, 이러한 유형의 문제인데 보통 이게 한 4문제 정도가 나오잖아, 그지? 어떤 경우에는 5문제까지도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논리성을 여러분들한테 묻는 건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밑에다가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수능 영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의 단락을 읽고 그 단락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를 푸는데, 자, 단락의 이해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보면 주제, 요지, 주장, 제목, 대체 이런 4가지 유형은 학생들이 하나의 단락을 읽고 주제를 이해할 능력이 있느냐 라고 이제 여러분들 묻는 거고, 2번째가 뭐냐면 지금처럼 주제가 아니야. 주제는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 주제는 이미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주제를 뭐 해주는? 부연 설명해주는, 맞지? 우리가 보통 그걸 주제 부연문이라 한단 말이에요. 부연 설명하는 문장,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보자. 주제를 하나 설정을 했어, 이렇게. 그치, 주제를. 이 주제를 설정하는데 아주 쉬운 예로 과일을 선생님이 설정을 했다. 그러면, 자, 이 과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과라고 하는 예를 들었겠죠. 그 다음, 2번째, 배라고 하는, 그 다음, 3번째, 복숭아라고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오히려 이 과일을 찾는 유형이 바로 요 1번이야. 근데 논리성을 묻는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이 과일이라는 단어는 제시합니다. 어디에서? 첫 문장에서 제시를 합니다, 항상. 자, 첫 문장에서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요거라, 요거. 예를 들어 얘를 A, 요걸 B, 자, 요걸 C야. 자, 이걸 순서 배열해봐라, 이 말이야. 그지? 자, 이걸 갖고 순서를 배열해봐라. 아니면, 자, B 자리에 사과, 배, 복숭아가 돼야 되는데, 이 B 자리에 돼지를 집어넣는 거야, 돼지를 넣어놓고, 다음 중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럼 돼지를 빼야 될 거 아이가. 맞지? 그럼 돼지를 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사과하고 복숭아가 과일에 의해서 연결이 되겠지? 맞지? 그게 바로 뭐다? 문장의 흐름을 묻는 문제야. 쉽게 말해서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 다음 거꾸로 있지. 자, 이 배라고 하는 이거를 맨 위에다가, 자, 여기다 배를 딱 정해놓고 다음 중 배를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맞지?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문장을 연결하는 그러한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풀러 이제 갈 때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아, 첫 문장에서 이 출제자는 나에게 주제를 제시한다. 그러면 이 주제문에서 나는 2개를 찾으면 된다. 하나는 첫 번째, 화제. 그 다음 2번째, 핵심어. 자, 이 2개를 찾아놓고, 됐지? 이 2개를 찾아놓고 내가 순서를 제일 먼저 누굴 갖다 놔야지, 또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와야 될지. 자, 이렇게 순서를 생각하고, 그 다음 이 화제나 핵심어하고 일치하지 않는, 봐봐, 과일하고 돼지하고는 일치하지 않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 그리고 주어진 단어를 어디에 집어넣을 것인가, 문장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됐지?
여러분들 이거는 해석보다는 이런 약속된 규칙, 이 규칙을 먼저 이해해야 푸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규칙을 설명해 줄 테니까 원리 원칙을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먼저 여러분들 이 순서 배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A, B, C에서 첫 문장을 읽을 때 A든 B든 C든 연결고리라는 것을 찾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어야 됩니다. 항상 A는 있잖아. A는 보통 처음에 잘 오지 않거든. 그래서 B하고 C가 제일 먼저 많이 와. 그래서 일반적으로 A는 선생님이 좀 놔두고 B, C 중에서 처음에 누가 올 건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이해되지,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B가 왔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올지 C가 올지, 즉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무슨 말이 올 건지. 그럼 생각해봐. 처음과 마지막을 찾아버리면 가운데는 그냥 자연스럽게 올 거야, 이거, 그지? 대체 자, 요렇게 풀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문장을 연결하는 건데 항상 보면 제시문이 있는데 제시문은 추상적인 것인가 구체적인 것인가 또 연결고리가 뭔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앞부분에서 특히 주어 동사를 읽었을 때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답이 어디에 많냐면 4번, 5번, 3번 자리에 문장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가끔씩 2번도 나오기도 해. 일반적으로는 4, 5, 3번이 답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참고해서 문장을 집어넣고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삭제하는 거야. 이 말은 문장을 빼는 건데 이겁니다. 문장은 뭐냐면 항상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화제가 뭔지, 핵심어가 뭔지를 찾아야 돼. 그리고 각 번호 뒤에는 주어 동사를 읽고, 맞지? 연결고리를 찾고, 또 정답을 찾았을 때는 전후 문장에서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확인을. 일반적으로 이것도 답은 4번, 3번, 5번이 많기 때문에, 그죠? 뺄 건 빼고, 그 다음 넣을 건 넣고, 이렇게 해야 돼.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아까 전부터 연결고리 했는데, 연결고리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문법적인 연결고리가 있어. 이 말은 지시어 또는 더, 그 다음 대명사, 그 다음에 전위부사. 전위부사 같은 경우에는 however라든지, 그지? 뭐 이런 단어들. 그 다음 의미적인 연결고리. 자, 영어는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항상 전체, 추상적인 거, 복수적인 걸 먼저 씁니다. 먼저 쓴다. 그리고 나중에 부분, 구체적인 거 또는 단수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쿨이야. 자, 학교야. 학교를 먼저 쓰고 학교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데스크, 책상이나 chair, 의자나 그 다음 블랙보드, 칠판이나 이런 단어가 와야 돼. 알겠나? 야, 학교는 좀 전체적인 거잖아. 그지? 클래스룸, 교실, 책상 이거는 학교에 붙어 있는 좀 부분적인 거지. 그래서 누가 먼저 오는지를 생각해야 돼. 학교가 먼저 오고 데스크가 뒤에 와야 돼. 그리고 항상 영어는 같은 단어와 비슷한 의미 단어는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이 요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보세요. 영어는 이렇게 A 이야기 하다가 B 이야기 하다가 A 다시 이야기 하다가 뭐 C로 가는 이건 안 좋아. X야. 이렇게 하지 않아. 영어는 같은 단어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이런 구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야. 자, 주제문이 있다. 맨 처음에 주제문이 A로 시작해서 B로 끝을 내렸다. 이렇게. 맞지?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뭐가 오느냐? A가 오는 게 아니라 B가 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B가 온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C라는 내용으로 끝을 내고 그 다음 C로 받아간다. C로 이렇게. C로 받아갔다가 그 다음에 D로 옵니다. 이렇게. 또 역시 마찬가지야. D로 받아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로 갑니다. 자, 영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영어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게 주로 주어 자리야. 맞지? 주어 자리라서 이 자리에 뭐가 많이 온다? 대명사가 많이 와. however 많이 오죠. but 많이 오죠. 그 다음에 부사구가 많이 와. 그럼 이 자리는 뭘까? 이 자리는 항상 여러분들 보면 영어는 마지막 마침표가 찍히는 자리. 마침표가 찍히는 자리는 키워드가 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핵심이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은 영어는 뒤에다도. 그래서 영어에는 뒤에 중요한 내용을 둔다라는 end focus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알겠어? 앞에는 봐봐. 주어 자리는 앞에 걸 받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그지? 연결하는 역할. 또 중복 표현들이 많고. 하지만 뒤로 갈수록은 영어는 중요한 단어, 새로운 내용. 알겠어? 키가 되는 내용. 그래서 마지막에 이 중요한 표현을 많이 두는 거야.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아, 영어 문장이라는 게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냥 무작위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는 거야. 작가들은 첫 문장에 주제문을 딱 설정해 놓고, 잘 봐라. 첫 문장에 주제문을 딱 설정해 놓고 그 다음 문장 딱 쓸 때 이 주제에서 했던 이야기를 하나를 살짝 걸고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탁 던지는 거야. 그 다음 문장에 또 잘 연결해. 그지? 그러고 나서 또 뒤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탁 던지고 또 잘 연결하고 그 다음에 던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지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 됐나? 그걸 우리는 한 개의 단락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면 이제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